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세계 최초로 카메라를 탑재한 휴대폰은 1999년 9월 일본 전자기기 회사 교세라에서 출시된 VP210입니다. 당시 교세라의 VP210 카메라는 화상통화용으로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폰의 전면에 달려있지만 안타깝게도 정지화상의 저장 기능이 없어 카메라 용도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SCH-V200이란 모델에서 최초로 핸드폰에 카메라를 장착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기술로는 이런 카메라가 달린 핸드폰, 일명 폰카의 가격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카메라가 굳이 들어가야 되냐 의문을 품으며 일명 폰카에 대한 열풍은 금세 식어들고 말죠.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폰카, 핸드폰에 카메라가 없는 것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높은 무게와 큰 부피를 차지하는 DSLR 못지않은 화질에 주머니 속에 챙겨 넣을 수 있는 기동성, 달 표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고성능, 고해상도 영상 촬영으로 영화 한 편을 만들 수 있는 영상 촬영 기능까지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일상 속의 추억과 소통을 카메라, 사진으로 함께할 수단으로 재탄생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 안 될 기능이자 기기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각 제조사들은 출시하는 플래그십 모델에 카메라 모듈을 2개, 3개, 최근에는 6개까지 증가시키며 카메라 품질 경쟁에 양팔 걷어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시장 역시 동반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내 손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 규모는 2018년 271억 달러, 2019년 295억 달러, 2020년 321억 달러, 매년 약 10%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포화 상태를 맞아 성장률이 역성장을 하거나 2%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각 제조사의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메라 모듈 시장은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광학 모듈 시장 점유율 탑5 기업은 한국의 LG 이노텍, 삼성전기, 그리고 중국의 오필름, 써니옵티커 등으로 한국과 중국이 카메라 모듈 시장을 대부분 양분하고 있습니다.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LG 이노텍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중국의 오필름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를 중심으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내 자국 기업이 지원으로 성장한 일이고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주요 고객으로 손꼽히는 애플의 카메라 모듈은 사실상 이노텍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인 애플 카메라의 점유율만 50%가 넘고 이 수치가 미니 시리즈와 같은 보급형이 감안된 것이기 때문에 플래그십 모델로만 치면 사실상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독점이죠. 게다가 올해부터는 아이폰 미니 시리즈에도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점유율이 50% 중후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LG 이노텍은 애플의 카메라 모듈 점유율 확대를 위해 5,500억 원의 설비 투자를 실시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출시한 아이폰 신제품 4종 중 3종이 센서 시프트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센서 시프트는 렌즈가 아니라 이미지 센서를 통해 손떨림을 방지하는 기술인데요. 작년에는 아이폰 12 시리즈에선 최상위 모델인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센서 시프트를 탑재했지만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에는 3종이나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애플의 플래그십 모델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 이번 투자는 애플의 센서 시프트 확대를 적용한 것이죠. 또 하나의 카메라 관련 모듈이 증가가 되며 LG 이노텍에게도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도 LG 이노텍의 광학 솔루션 부문 매출은 2018년 5조 969억 원, 2019년 5조 4천억 원, 2020년은 6조 7,7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카메라 모듈의 성장으로 LG 이노텍의 전체 매출은 2020년 연매출 9조 5천억을 달성하기까지 하죠. 이 같은 상황에서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되는 이미지 센서가 보급형으로 확대된다는 점은 LG 이노텍에게는 연매출 10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LG 이노텍 이런 성장이 단순한 카메라 모듈 시장의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카메라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모듈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로 TOF 모듈입니다. TOF 모듈은 피사체를 향해 발사한 빛이 튕겨져 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해서 사물의 입체감과 공간 정보, 움직임을 인식하는 3D 센싱 부품입니다. 생체 인증, 동작 인식은 물론 AR, 가상현실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TOF 기능을 지원하면 지금까지 단순히 2차원을 바탕으로 한 평면의 사진, 영상을 찍었다면 이제는 한 화면 안에 물체와 물체 사이에 가상 영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AR 콘텐츠를 빠르게 만들 수 있죠. 물론 지금까지는 TOF에 대한 쓰임새가 적어 현재 삼성전자, 화웨이, LG전자 등의 플래그십과 같은 일정 특별한 모델에만 TOF 모듈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R 시장 성장과 함께 메타버스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늘면서 TOF 모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플래그십 모델에만 한정되어 있던 TOF 모듈들을 중급기부터 보급기까지 탑재 폭을 넓히기로 했죠. 카메라 기능을 강조해온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제는 단순한 카메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지면서 TOF를 탑재하는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란 테마에서 오는 고객들의 수요를 오롯이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죠. 이 같은 스마트폰의 TOF 탑재 모델폭 확대는 당연히 이를 양산하고 있는 LG 이노텍에게도 호재로 작용될 것입니다. TOF라는 고도화된 카메라 모듈이 장착되면 이는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ASP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 스노우볼은 당연히 LG 이노텍의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이죠. 현재 LG 이노텍의 매출액 중 70%는 TOF 모듈 판매를 담당하는 광학솔루션 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TOF를 탑재한 스마트폰 모델이 늘어난다면 광학솔루션 사업부 매출액이 전년보다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5G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중국 역시도 성장하는 TOF 시장 섭렵을 위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발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와 VR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기반의 AR 서비스도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스마트폰 기반 AR 서비스 증가는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 TOF 장착률을 더욱 높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LG 이노텍의 높은 고성장은 단순히 광학솔루션 부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LG 이노텍의 매출 70%는 광학솔루션 부문에서 가져오고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기판 소재와 전장 부품 역시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부문의 매출이 현재 1조 2,400억 원, 1조 1,800억 원 수준이라 광학솔루션에 비해 적지만 이 두 부문 역시 우수한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LG 이노텍의 기판 소재 사업은 상당히 알짜배기 사업입니다. 2020년 LG 이노텍의 기판 소재 사업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3천억 원대를 돌파하면서 영업이익을 무려 20%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60.7%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0%대라는 것은 실로 대단한 실적인데요. 참고로 LG 이노텍이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는 카메라 모듈 사업의 영업이익이 6.6% 수준, LG그룹 전사도 7%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를 가볍게 되쳐주며 안정적인 사업으로서 LG의 사업에서는 나름 알짜의 역할을 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덩달아 FC-BG의 패키지 판까지 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LG 이노텍의 패키지 기판에서는 후발주제에 속하지만, 현재의 수급난과 공급 부족 사태는 LG 이노텍이 패키지만 시장을 따라잡을 체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일조할 것이죠. 그리고 이노텍의 사업 중 하나인 전자 부품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LG그룹은 차세대 먹거리를 전기차 사업 밸류체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사업, LG 이노텍의 전장 사업을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죠. LG 이노텍은 세계 최초로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와이파이 6E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운행 정보,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을 제어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내부 스마트 기기 및 외부 공유기를 연결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부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량용 디지털 키 모듈 개발에 성공하며 전장 부품 포트폴리오 역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런 LG의 전기차 밸류체인의 사업 성과로 최근 애플이 LG와 함께 애플카 제작에 협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IT 매체들이 애플과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애플에서 전기차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물량 생산 계약 타결에 임박했다고 하는데요. LG 마그나가 애플카 생산을 위해 파워트레인을 공급할 수 있다면 현재 LG가 영위하고 있는 전자부품들 역시 충분히 애플카와의 밸류체인에 함께할 수 있을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글로벌 전장 시장 규모는 1,07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이면 2,110억 달러, 우리 돈 235조 규모로 2배 이상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현재 LG그룹의 애플카 진출설은 미루더라도 전장 부품 사업은 이노텍 자체적으로도 광학솔루션 부문 뒤를 이을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LG 이노텍의 포트폴리오, 광학솔루션, 기판 소재, 전장까지 지금 전체적인 사업부가 회사에게 새 시대를 열어줄 든든한 기반이라는 것이죠. LG 이노텍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LED 사업을 과감히 철수하고 그룹 자체적으로 MC 부문을 철수하는 등 실적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면에서 현재 LG 이노텍이 부여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MC 사업부를 철수하면서 최근에는 삼성에게까지 공급을 이을 정도로 그 범용성 역시 뛰어나지고 있고요. 광학솔루션, 기판 소재, 전자까지 LG 이노텍의 효자 삼형제가 홀홀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짜리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